북측은 10월 25일 오늘 오전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그리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제 정세 그리고 남북 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가 있겠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통지문에서 북측이 밝힌 내용은 방금 불러드린 그 말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언급하신 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국과 민간기업, 공공기관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투자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지금 사용한 표현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라든지 또 남북 간의 협의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런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그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불러드린 것은 합의되는 날짜. 합의되는 날짜라는 뜻인가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네,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그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통지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제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어떤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다,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건데요. 어쨌든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 금강산 재개의 그런 관광의 재개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제 환경이라든지 남북 관계 진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를 해서 달라진 환경을 주도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 또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강산 관계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채널은 계속 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응 방안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보통 우리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남북 간의 만남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관계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북 공동 선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그 합의 사항은 계속 또 그 합의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기업이나 또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 이제 98년이고요. 그리고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전되어져 나가면서 98년 당시에 사용을 했다가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 발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 뭐 그야말로 그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에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개보수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이 그 시설에 따라서 그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플랜 B 대응 방안에다 들어갈 것이고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산강이 처음에 그 해로를 통해서 유람선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런 해로를 통해서 금강산강이 시작됐을 경우에 이용했던 것 시설들, 또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강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했던 시설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시설이 전부 다 뭐 일률적으로 다 낡았다, 또 일률적으로 다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제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브리핑 해드렸던 말씀은 지금 언급하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 속에는 국제적 조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또 남북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에 이제 언급하셨던 그런 문서 교환 방식이라든지 또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은 그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또 남북 간의 협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머지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여기 오늘 통지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인원이나 또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 문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지문 내용을 보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교환 방식 합의하면 된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그 문서 교환 방식의 의미, 실무적 문제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뭐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그 남북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그런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통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의견을 좁혀나가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번 그 금강산 관광지구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그 북측의 통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반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그러한 어떤
원칙에 우선시를 두면서 좀 더 달라진 환경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북한의 관광 전략, 이 부분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달라진 환경,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98년이고요. 또 지금까지 또 중단 이후에도 그 10여 년이 흘러오면서 그 관광 사업에 대한 어떤 북한의 그 방안 또 발전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그 달라진 환경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그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 10월 23일 그 금강산 현지 방문, 예, 그 방문에서 그 최선희 그 외무성 1부상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최선희 제1부상이 북미 간의 그 실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금강산 관광 현지 방문에 수행한 것을 봐서는 일종의 어떤 대미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그 어쨌든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뭐 나름대로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시설을 하면 뭐 전부 다 철거, 전부 다 뭐 개보수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항들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개보수가 힘든, 다시 활용하기 힘든 그런 시설도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의 관점에서 또 국내적 공감대를 또 형성해 나가고 또 국제적 조건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그런 관점에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